안녕하세요 유자님들, 보물이 채널입니다. 보물이 생일날 참 감사했습니다.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참 즐거웠던 것이 답글을 직접 쓰게 했잖아요. 서서히 참여를 늘리고자 답글부터 달게 했어요. 제가 달아야 할 건 제가 달고 간단히 대답해도 되는 건 직접 달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랑 헷갈릴까봐 저 보물이에요 라고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다는 답글이랑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우선 이모티콘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물결이라도 넣는데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꼭 마침표를 찍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기 쓰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 답글은 더 웃겼어요. 그냥 무심코 답글을 달다가 갑자기 운전 얘기와 승마 얘기에는 답글을 길게 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신의 관심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작은 성장들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아무래도 일기를 오래 쓰고 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답글도 잘 달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선물로 피규어를 해줬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잘 안 되었는지 2시간이 넘도록 만들고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들 알겠어요. 별로 안 해봐서. 한참 더 만들더니 머리를 감싸면서 머리 아프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프니까 제 방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만지작만지작 거리더니 갑자기 맞아, 유튜브를 보면 될 거야 그러더니 막 검색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만들더니 결국 자동차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와, 감동. 대단하다고 엄청 칭찬해 줬어요. 일단 포기할 것 같더니 포기를 안 한 것하고 기어코 자신이 방법을 찾아내서 완성을 시켰다는 것, 그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느 때보다 더 귀 기울여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전 영상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제가 자막을 달지 않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지칠 것 같아서 자막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저도 경험자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다르니까 평범하게 살 수 없다. 아이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 속에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구체적인 걱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커서도 말을 못한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또 경증인 경우에는 공부를 못한다. 친구를 못 사귄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들 다 못해도 최소한 가족과는 살 수 있어요. 소소하게 산책이나 운동도 하고 단순 일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폭력성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폭력성을 드러내면 가족도 같이 살 수 없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시설을 알아보게 되는데 알아봐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폭력성은 대개는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요. 표현이 안 되니까 자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보물이 어렸을 때도 누굴 꼬집고 때리고 바닥에 누워 떼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연필 깎는 칼 있죠? 그걸 학교에 자꾸 들고 가서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시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림들이 대부분 막 이제 피 흘리고 그런 폭력적인 그림, 그런 그림들을 한동안 또 엄청 그렸어요. 뭐니 뭐니 해도 절정은 사춘기죠. 그나마 보물이 체격을 봐서 알겠지만 보물이는 좀 슬림하잖아요. 그런데 덩치가 큰 친구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부모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보물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2까지 주말 부부여서 사실 저 혼자 다 좀 감내해야 됐어요. 또 고등학교 때 손톱에 집착을 해서 손톱 길러서
긁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손톱 깎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이 손톱이 방어 수단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깎게 하려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도 아주 가끔씩 자기가 엄청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다거나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눈빛부터 살벌하게 달라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돼서 점점 심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폭력에는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남을 공격한다거나 어른 돼서 막 술 먹으면은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게 되죠.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억눌림을 당했던, 어떤 정신적으로 억눌림을 당했던 어떤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자폐아가 보는 세상이라는 영상 보셨나요? 저도 그거 본 지 몇 년 안 되어서 그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헬렌 켈러의 여사 어릴 때 보셨죠?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은 두렵게 느껴지고 또 표현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매번 말하는 게 정서 안정을 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믿고 의지할 때가 부모잖아요. 그런데요, 부모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죠? 아이가 믿을 때라고는 우리 엄마 아빠 뿐인데 엄마가 맨날 슬프고 두렵고 걱정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 정서가 어떻게 안정될 수 있고 아이가 믿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냥 떨치고 싶고 또 힘 불끈 내야지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탁드리건데 엄마 아빠가 반드시 행복해야 해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반드시 찾으셔야 해요. 그런데 또 유자님들이 3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참 힘이 들겠구나 싶은 게 또 우리 세대랑 지금 30대랑 또 다르잖아요. 사실 평범한 아이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보물들 키우기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엄마 아빠잖아요. 우리 보물들은 우리를 믿고 태어난 거고요. 유자님들, 아이들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치료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내가 300 버는데 아이한테 100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아이는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그 마음 그대로 아이한테 갑니다.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사쌤 얘기, 같은 어머님들 얘기 들으면 내 주관도 어느덧 흔들리게 됩니다. 위에 보물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걱정되고 어떻게 견딜까 싶죠. 그런데 웬 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보물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보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매번 저러면 살기 힘들죠. 그런데 저러다가 또 괜찮고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또 좋고 거기서 희망도 있고 저렇게 일일이 나열하니까 아 나도 꽤 힘들었구나 뭐 그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제가 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좀 현명하지 못해서 많이 야단치고 아이랑 맞붙었기 때문에 보물의 폭력성이 나타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제가 밝고 씩씩하게 살아서 그 역량이 그대로 아이에게 갔고 아이의 자존감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도 보물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우울하면 아이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제가 지금도 새벽 6시면 운동하시고 나가는데요. 유산소 운동이 뇌의 혈류량을 높이고 긍정적 호르몬을 분비해요. 우울하면 밖에서 공기 쏘이며 마구 걸으시고요. 나는 운동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래부터 좋아했던 거 찾아 꼭 취미생활 하세요. 직장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쓰기 바랍니다. 부모가 같이 운동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꼭 운동시켜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야 해요. 실내 운동도 좋지만 되도록 밖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자님들 반드시 행복하셔야 해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